오늘은 여러분 기초서 75페이지 75페이지 물권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법입니다. 자, 그러면 75페이지 보시면요, 물권법 총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물권법이 몇 문제가 나오죠? 14개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처음 여러분 이제 만났을 때 첫 시간에 배점 비율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예, 민법 총칙이 10개, 그 다음에 물권법이 14개. 뭐 이런 거야 뭐 암기하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뭐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총칙이 10개, 물권법이 14개. 한 번만 더 표현하겠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민법 총칙이 10문제, 그 다음에 물권법이 14개, 그 다음에 계약법이 10문제, 그 다음에 이제 민사특별법, 줄여서 그냥 민특법이라 합니다. 민사특별법이 6문제, 이렇게 해서 도합 40문제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게 될 부분은 이제 물권법입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나누어 봤을 때는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죠. 예. 자, 그러면 그 첫 페이지에서 여러분 뭐 물권과 채권의 차이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자,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쉽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갑과 을이 항상 민법은 갑을 수평적으로 이렇게 대등 관계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항상 뭐 케이스 사례 문제가 나올 때는 갑과 을, 그다음에 이제 병정 이렇게 연결돼서 나옵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요. 또 우리가 이제 1월부터 기본 강의가 바로 시작이 되면 그때 좋은 그림과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 이론들은요, 제가 자료로 다 기본서도 있지만 별도 특별한 자료가 제공이 된다, 그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필기에 대해서는 자꾸 큰 부담을 가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게 되면 갑을 매도인, 그 다음에 을을 매수인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무엇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대금 지급 청구를 행사할 수 있겠죠. 내가 당신한테 아파트 넘겨주는 대신에 대금 달라, 그죠? 대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을은 갑에 대해서 무엇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등기청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청권이고, 만약에 이 매매가 노트북에 대한 매매계약, 노트북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역시 매도인은 노트북 파는 사람은 대금 달라, 100만 원, 100만 원이다, 계약한 금액이, 그럼 달라 요구할 수 있겠고, 매수인은 뭡니까? 그 노트북에 대한 인도청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인도해 달라, 그죠? 그래서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청권, 동산인 경우에는 인도청권. 이것을 묶어서 뭐라 그럴까요? 묶어서 재산권 이전청권,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죠. 재산권 이전청권, 재산권 이전청구권이다. 그래서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 동산인 경우에는 인도, 이걸 해달라. 이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재산권 이전청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에서 출제하겠다라고 하니까 가급적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항상 초점을 맞춰서 설명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재산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권 양식이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요, 이 청권 이걸 줄여서 뭐라 하냐, 채권이랍니다. 채권, 이걸 채권이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채권,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재산권 이전 청구권, 이걸 뭐라 합니까? 채권입니다. 그래서 민법 교수들은요, 그냥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제 교감이 이제 조금만 왔다 갔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이렇게 와닿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럽니까? 그냥 대금 지급 청구권 그러지 않고 그냥 대금 지급 채권 그래버려요. 줄여서 한 글자라도 줄여 말하려고. 이건 뭐라고요? 재산권 이전 채권 그래요. 그럼 채권은 뭡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 그러면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을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갑으로부터 이제 부동산으로 예를 들게요. 아파트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이제 곧 나오지만
이런 매매 같은 법률 행위, 그렇죠? 법률 행위. 우리 총칙에서는 이제 이런 법률 행위라 그랬죠? 이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 등기돼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을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자, 을앞으로 이전 등기가 넘어왔어요. 이전 등기가 넘어왔다라고 하면요. 이때부터 이제 이 매수인이 뭐가 됐습니까? 소유자가 됐죠. 이 아파트에 무엇을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의해서 무엇을 취득했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물권이에요. 물권입니다. 자, 물권. 그러면 자, 채권. 서로 간에 약속에 한 약속. 그럼 채권은 여러분 어떻게 또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원인이죠, 원인. 또는 약속이에요. 그럼 물권은 뭡니까? 원인에 대한 결과물이죠. 약속에 대한 뭐라고요? 이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표현하는 말 그냥 부담 없이 듣고 흘려도 관계는 없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물권법에서는요, 이 물권을 몇 개를 규정을 하고 있냐? 물권법에서는요, 8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면요, 76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거기 뭐 그림이 막 나와 있는데 저하고는 좀 취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표를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시죠? 나중에 자료에 다 있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 자, 뭐 부분적으로 한자를 조금씩 겸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점유권과 본권이 있고요. 본권은 또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뭐 뭐랄까 그림 도표 그림이라기는 그렇고 이런 뭐 도표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숲의 모습을 바로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좀 산만한 것보다는 이렇게 윤곽을 좀 여러분이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 자, 제한물권은 또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담보물권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담보물권.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에는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이것은 제가 한자로 조금 쓰겠습니다. 지상권, 네? 지상권입니다. 땅 지자의 위상자의 권리. 아, 땅 위의 권리구나.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지상권 다음에 지역권. 네. 지역권 하면 이 역자가 토지가 무슨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실체가 밝혀지겠습니다. 전세권은 뭐 한자 안 써도 돼요. 그냥. 예?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전세권. 이게 이제 용익물권입니다. 담보물권은요. 자, 담보물권은 유치권과 질권과 그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또 나누어져요. 저당권. 이것이 담보물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점유권은 이것은 그 객체가 뭐냐면 그 대상. 저는 지금 이 마이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이크에 대해서 점유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거든요. 사실상.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수업 3시간 동안은 제가 이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의 점유권자입니다. 그런데 수업 끝나고 제 가방에다가 넣어서 갈 수 있어요? 넣어서 서울까지 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는 없느냐? 본권은 없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고 본권은 뭐냐면 법률상 지배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용어도 부담 없이 듣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지배, 법률상 지배. 그러니까 본권이라는 것은요, 진정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쉽게 여러분, 자, 금방 지울 텐데요. 갑의 자전거를 을이 훔쳤어요. 자, 훔쳤습니다. 도둑입니다. 도둑. 불과 뭐 여러분 한 수년 전까지만 해서도 시험에 가끔 도둑을 시험에 문제 낼 때는요, 도인이라고 합니다. 도인. 이게 너무 고상한 표현이죠. 훔칠 도자에 사람 인자, 그죠? 한글로 도인 이렇게 나오면요, 도 닦는 도인인지, 예? 이 도둑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냥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점유권에서 이 점유권 시험 문제 낼 때 어쩌다 지문에 아주 드물게 도둑하고 나오는 수가 이제는 도인은 안 그럽니다. 그죠? 도둑. 그럼 좋습니다. 저도 도둑이라 썼어요. 그러면 갑의 자전거를 을이
훔쳤어요. 훔쳐가 지금 타고 다닙니다. 남의 자전거를. 자, 이 도둑도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권이 있어, 없어요? 진정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점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뭐는 없다? 본권은 없다. 그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는요. 얘는 이 자전거 잃어버린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점유권 없죠. 사실상 집에 지금 없습니다. 좀 도난 당했어요. 자, 본권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진정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가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벌써 물권법을 시작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점유권과 본권의 이런 차이, 여기서부터 발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본권 중에서, 자, 이 법률상 지배라는 이 본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뭘까요? 그렇죠, 소유권. 가장 강력한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 갖고 계신 교재, 핸드폰, 이것은 현재 자 뭡니까? 소유권, 여러분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것이고, 또 하나 점유권과 본권이 함께 존재할 수도 있을까요? 함께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펜 있잖아요. 교재, 이거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점유도 하고 있고 본권도 있어요. 본권 중에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 갖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점유권의 객체, 그 대상은 뭐냐?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있고 동산에 대한 점유도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그 도둑은 동산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마 그까지 진입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지만 어차피 기본 강의 가면 자세히 공부해야 되고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취득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냥 맛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토지를 B가 남의 땅을 20년간, 자, 20년간 소유할 생각으로, 이걸 소유의 의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할 거니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어요. 남의 땅을 점유했습니다. 자, 그러면 B가 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냐면요, 취득시효라는 요건을 갖추는데, 그리 되면 바로 A를 향해서 등기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등기청구는 뭐냐? 나 앞으로 등기 넘겨줘. 그런데 A가, 여러분, 어떤 A가 호락호락하게 넘겨주겠어요? 안 넘겨주겠죠? 내 땅인데. 그래서 대개는 B가 A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취득시효 내지는 시효취득이란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시효취득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아갖고 등기합니다. 자, 이걸 뭐라 하냐면 취득시효라 그러거든요. 취득시효라고 표현하는데, 이 B가 지금 몇 년 동안 이 땅을 점유해야지 이러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방금 20년 그랬습니다. 근데 물론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해서 남의 땅이 내 땅인 것처럼 등기부터 시작되고 하면 10년만 하면 돼요. 그걸 등기부 취득시효라는데 우리 앞으로 공부할 것이고요. 대개는 이제 점유 취득시효가 시험 문제에 압도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어쨌든 B가 A 토지를 뭐를 해야 돼요? 20년간 점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는 B가 이 토지에 무엇을 했다고요? 토지라는 부동산을 점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유권의 객체는 무엇 또는 무엇이다? 부동산 또는 동산. 이렇게. 납득하시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러면은 점유권에 대해서 본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이 본권에는 강력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유권의 객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시 부동산과 동산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토지나 건물, 주택에 대한 소유권, 그 다음에 뭐 시계, 반지, 노트북, 핸드폰, 동산에 대한 소유권 있고요. 이 소유권에 제한을 가한 물건을 뭐라 한다고요? 제한물건이랍니다. 그죠? 소유권에 제한을 가했다. 그런데 제한을 가한 물건인데, 제한물건 중에 용익물건이라는 것이 있고 담보물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용익물건은 여러분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용익물건이랍니다. 사용, 수익을 줄여가지고 용익. 아, 그럼 용익물건은 뭔가?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구나. 사용하고 수익을 빼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용익물건인데요. 여기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실래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 보면요, 지상권도 땅지가 있고, 지역권도 땅지자고, 전세권은 제가 한자로 안 썼지만은 전세권은 이렇게 나거든요. 이것도 뭡니까? 부동산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골자 자체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몽땅 부동산 물건, 용익 물건은 동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부동산 물권. 그래서 지상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은 토지가 객체가 되고 타인의 토지. 그다음 지역권은 뭘까요? 역시 타인의 토지가 객체가 됩니다. 그럼 지상권은 여러분 뭐 쉽게 뭐 이 정도만 이해하고 우선은 이 페이지에서는 고속도로로 영동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오다 보면 저 멀리 벌판에 무슨 대학교 해가지고 크게 광고 탑 서 있습니다. 그죠? 또는 뭐 자동차 광고 크게 써 있습니다. 그것이 다 지상권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짓기는 좀 힘들지만 대개는 지상권이 설정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소유자로부터 지상권 설정받아가지고 광고판을 이렇게 세워둔 그런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런 광고탑 같은 전주 같은 거, 철탑 같은 거 이런 것을 세우는 공작물을 축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권리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권 보시면요, 앞으로 또 자세히 하겠지만 지역권의 종류가 뭐 통행지역권, 물 끌어당기는 인수지역권, 또 뭐 관망지역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인수지역, 물 끌어당기는 인수, 뭐 관망지역권 이런 건 시험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통행지역권이 나옵니다. 항상 통행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갑의 땅이 이렇게 있고요, 을의 토지가 이렇게 있고 도로가 이제 있는데 물론 갑도 접하고 있는 이 길이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거 좁고 이쪽으로 가면 큰 길까지 한참 돌아가야 돼. 근데 이웃 땅 밟고 가면요 금방 큰 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을은 이쪽 부분 토지를 잘 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자, 을한테 가서 당신 토지 이쪽 부분, 요 부분을 통로로 좀 쓸 수 없겠느냐 부탁을 하죠. 물론 이제 둘이서 합의가 돼야 되겠죠. 지역권 설정 계약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둘이서 합의를 해가지고 설정을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권인데요. 자, 지역권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용어들이 당연히 이제 숙지가 되겠죠. 갑의 토지 지역권은요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지상권도 지역권도 전세권도 반드시 뭐 돼야 돼요?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도 자 여러분 잠시 지나갔지만 예를 들어서 갑 토지의 을이 지상권자다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등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 토지 등기부에 자 여러분 아직은 공시법 공부 안 하시죠, 그죠? 예. 그렇죠. 지금은 공시법 여러분 공부하시면 등기법 나오잖아요. 표제부, 갑구, 을구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등기부에. 자 어디에 등기됩니까? 갑의 토지 등기부 을구란에 을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됩니다. 그럼 지상권 설정 등기되면 그때 이제 을을 뭐라 그래요? 지상권자라 그러죠. 예? 갑의 토지 등기부 을구란에 나중에 여러분 등기법 공부하면 나옵니다. 을구 순위번호 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순위번호 1번 예를 들면 지상권 설정 이렇게 등기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구 이름이요? 제가 약식으로 그립니다. 뭐 정식으로 하면 접수 몇 년 몇 월 며칠 접수번호 0000호 원인 몇 년 몇 월 며칠 설정계약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약식으로 그립니다. 여러분 자세한 것은 등기법 때 공부하실 거니까 자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이름 누구? 을 이렇게 등기가 그래야지만이 이 을을 뭐라 합니까? 지상권자라 하거든요. 등기 안 된 지상권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남의 땅 빌려 쓰는데 등기 안 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뭡니까? 임대차. 땅 빌린 임대차 있죠. 그건 등기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역권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등기가 돼야 돼요. 그럼 지역권이 등기됐다면 이거 좀 꽤 좀 부리죠. 상자 빼버리고 뭐 합니까? 지역권 설정. 자, 그럼 지역권자가 을이 아니네. 그럴 때는 갑으로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얘가 지역권자거든요. 통행지역권. 그러니까 자, 갑의 토지를 여러분 갑의 토지를 요역지랍니다. 요역지. 자, 요역지. 자, 한자 뜻대로 이웃 토지로부터 어떤 역할을 요하는 토지 맞나요? 어떤 역할을 요하는 토지? 통행. 그러면 을의 토지는 여러분 뭐라 할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어떤 역할을 승낙하는 토지? 네? 승역지. 네, 여러분 승역지. 자, 승낙하는 토지. 이웃 토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통행을 승낙하는 토지. 승역지. 들어보면 너무 쉽지만 아직도 시험에 나와요. 뭐가? 너무 기초지만 아직도 시험 나옵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체해야 된다.
한 필지 전체야 된다. 요역지는. 승격지는 한 필지 전체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 네. 자, 이것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역권입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가 객체가 된다. 전세권은 여러분, 전세권은 설정 계약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 지급하고 네, 네, 들어가는 것인데, 자, 토지도 객체가 되고 건물도 객체가 되고, 객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된다. 토지 전세권도 있고요, 건물 전세권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건물 전세권의 사례가 출제가 되죠. 토지보다는 주로. 자, 그래서 이것은 용익물권이고요.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뭡니까? 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유치권은 여러분 부동산이 객체가 되고 동산이 객체가 되고 유가증권이 객체가 됩니다. 유가증권. 네, 이렇게. 자, 부동산 유치권. 네? 여러분 어떤 사례? 잠시. 이 시험에 잘 나오는 사례입니다. 갑의 건물에 을이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임차인 살고 있었습니다. 자, 임차인하고 나오는데 임차인은 여기 안 보이죠? 이거는요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거든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임차인 살고 있었어요. 이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공부합니다, 여러분. 이 임차인이 이 건물에 살면서 각종 비용을 투입했어요. 비용. 자, 필요비라는 것도 있고 유익비라는 것도 있어요. 오늘 이 설명 나옵니다. 필요비, 유익비. 자,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필요비도 투입하고 유익비도 투입했다. 응? 네. 아주 쉽게 뭐 기름 보일러가 있는데 기름 보일러가 자꾸 기름이 막혀가지고 이 엄청 추웠죠. 지난주에. 이 추운 영하 10몇 도씩 내려가는데 보일러가 한 번씩 자꾸 고장이 나. 보니까 이 수명이 다 됐어. 도저히 이건 뭐 고쳐갖고 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세입자가, 집주인은 좀 멀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뭐 거꾸로 타는 보일러인가? 두 번 타는 보일러인가? 이런 걸로 가스 보일러로 최신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무슨 비용 투입했을까요? 물론 자, 그렇습니다. 요즘 통상적으로 쓰는 보일러입니다. 뭐 대단히 뭐 과다한 비용을 투입한 거 아닙니다. 자, 당연히 필요합니다. 반드시 지출해야 될 비용입니다. 지출해야 될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필요비, 유익비 개념은요 앞으로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창호가 있는데 뭐 방음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보완 장치가 아주 허술해요. 그래서 이중창으로 교체를 했다 하면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유익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용 문제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릴 텐데, 이런 비용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은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필요비는 지출한 전액, 유익비는 그 가액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이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값이 안 돌려줘. 그러면 임차인은 바로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치권입니다. 부동산 유치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임차인이 무엇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제는 임차인이 아니죠. 임대차가 종료했어요. 계약기간 끝났지만은 임차인이 그 건물에 비용을 투입한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그러면 유치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가두어 둔다는 거예요. 유치장, 가두어 둔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듯이 한자가 똑같아요. 유치. 그래서 유치권은 내가 돈 받을 때까지 내가 가두어 두겠다, 담보로 잡고 있겠다. 이것이 바로 유치권입니다. 그럼 이 유치권은 뭐예요? 부동산 유치권이죠. 부동산 유치권. 그런데 이 건물이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이 갑의 건물이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라고 하자고요. 이 세입자가 이렇게 비용 투입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그 이후에 갑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렸어요. 병한테 담보 제공하고. 자, 그런데 역시 갑이 을한테 비용 못 돌려줄 정도면 이 병한테 갚았을 가능성이 없겠죠. 그죠? 을한테도 지금 이 비용 못 돌려주는데 이 빌린 돈 못 갚았어. 그래서 저당권자가 우리 민법에서는 굉장히 냉정하죠. 안 기다려줍니다. 변제기 지나고 변제하지 않으면 뭐 하죠? 경매권 행사이죠. 경매. 자, 그래서 이 경매권 행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권 행사해서 이 갑의 건물, 이거 지울게요. 자, 이 지워버리고, 갑의 건물이 경매 절차에서, 자, 예를 들어서 정에게 낙찰이 됐다. 정이 경낙인.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여러분 민사집행법에서 경락인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은 이제 매수인이라는 용어로 바뀐 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헷갈려. 뭐가 헷갈려? 매매에서 매매 계약했을 때도 매수인이라 그러고 저기 그림 있잖아요. 매수인.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사람도 매수인이라 그러고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경락인 매수인을 같이 혼용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종전에 나왔던 중요한 판례들 보면요 여전히 경락이라는 용어는 나오거든. 그러니까 당분간 혼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 민사 경매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에서 이 경락이를 매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혼용하자. 자, 그러면 이거 왜 했을까요? 이렇게 정의 경락 받았어요. 딱 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버티고 있어요? 유치권자가 버티고 있어요. 유치권은 등기되는 게 아니거든요. 와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유치권자 내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내보냅니다. 경락인은 결국 이 유치권자에게는 대항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갑이 갚아야 될 돈을 정이 대신 변제하든지 해야지 얘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공부합니다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력이라는 것은 없는데 법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우선 변제력,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 이것이 대단히 크다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문제에서 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뭐 봤죠? 부동산 유치권 봤어요. 동산 유치권 뭡니까? 여러분 혹시 자동차가 뭐 고장이 났다 예를 들면, 아니면 엔진 오일을 뭐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동네 카센터에 맡겼어요. 그리고 오늘 차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그런데 지금 못 가고 있죠. 지금 수업 들어야 되니까. 자, 그 순간부터 변제하기로 수리비 갚고 차 찾아가기로 약속된 그 시간부로 카센터 주인은 바로 뭐가 발생하느냐면 여러분이 맡긴 자동차의 유치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요 자동차 제가 예를 들는데 자동차는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입니다.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 공부하실 때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뭐 이런 것들 있죠. 뭐라 그럽니까?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그러죠. 그런데 민법에서는 특수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에 따라서 분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자동차 당연히 유치합니다. 유가증권은요 이 상법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민법에서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한번 듣고 잊어버려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유치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동산 이렇게 생각하시고 되겠고요. 질권은 뭡니까 여러분? 질권은 객체가요 동산과 권리가 객체가 됩니다. 동산. 자 이거 시계반지 담보에서 전당포 연상하십시오. 시계반지 담보해서 돈 빌리는 것이 동산질권이고, 자 권리질권은요 여러분 주식 있죠. 주식이나 기타 뭐 이런 것들 채권, 국채, 지방채, 회사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 담보해서 돈 빌리는 것을 권리질권. 여러분 주식 담보해서 돈 빌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무슨 질권? 권리질권. 자 시계반지, 골프채 이런 거 담보해서 돈 빌리는 것을 동산질권. 됐죠? 자, 그다음에 저당권은요. 부동산과 뭐요? 권리. 자, 부동산과 권리. 자, 부동산 했을 때는 토지나 건물을 담보해서 돈. 자, 저당권 하면 여러분 은행이 주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당권 한데 주로 이제 근저당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저당도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특수 저당권입니다. 나중에 여기 가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나 건물 담보해서 돈 빌리는 것은 뭐라고요? 저당권. 그 권리저당권 뭐요? 이거 시험 자주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해당 부분 가면 또 자주 시험 잘 나오는데 이 권리저당권이 뭐냐? 쭉 끌어당기겠습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것이 권리저당권.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권리저당권 할 때 그 권리는요 이 두 개밖에 없다. 이 시험 잘 나옵니다. 의외로.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 건너편에 남부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피자 가게 하려고 갑의 건물에 전세권자로 들어갔습니다. 피자 가게 하려고요. 남부시장 그 옆에. 그래서 자기는 전세금 한 5천만 원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뭐라 하냐면 1억 달래. 1억 전세금 1억 줘야 내 빌려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1억 주고 이제 피자 가게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피자 가게 하려면 뭐가 또 해야 돼요? 인테리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청소년들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죠? 중고생들 그렇죠?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하고 이제 뭐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가 없어. 그래서 이 을이 자 어디로 갔냐면 갑과의 계약한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세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등기해야 되거든요. 아, 등기부 방금 지워졌는데 거기 이제 지사항분 대신에 아까 지역권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전세권 설정. 이해하시죠? 반드시 등기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 등기된 등기부 등본 있잖아요. 그 계약서 띄고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설정 등기부 등본 이런 걸 들고 바로 남부시장 뒷골목에 마을금고가 있는지 좀 모릅니다. 있을 것 같아 느낌상. 시장 가보면 있잖아요. 마을금고, 새마을금고, 그죠? 거기 가가지고 A 마을금고에 가가지고 그것을 담보해 갖고요. 나 1억을 꽂고 있는 전세금 꽂고 있는 전세권자인데 이거 담보할 테니까 나 3천만 원만 빌려주시오. 가능하죠? 가능하겠죠. 1억씩이나 전세금 꽂혀 있는데. 그래서 전세권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렸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겁니다. 권리 저당권에 전세권이 객체가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시험 잘 나옵니다. 의외로. 자, 그래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만 표현했는데 갑의 건물의 을이 뭐다? 전세권자다. 근데 이 전세권자가 무엇을 했다? 전세권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렸다. 자, A는 뭐라고 그래요? 저당권자. 저당권자. 그러면 갑은 뭡니까? 전세권 설정자. 자, 이런 명칭이 되죠. 자, 얘네들의 이름 한번 볼까요? 전세권 설정자, 건물주, 전세권자. 그다음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렸으니까 3천만 원 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을과 A 사이는 뭐가 됩니까? 을은 저당권 설정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얘는 저당권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이건 등기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등기법에서는 공부할 때 이런 등기는 거 어떻게 되지? 자, 저도 예전에는 등기법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여러분한테 또 설명을. 그리고 민법 강의하는 사람 등기법 알아야 돼요. 민법 강의하는 사람이 등기법 모르면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등기법 시간에 할 걸 민법에서 하냐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한번 보세요. 갑의 등기부, 갑 건물 등기부 을구란에, 왜냐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 등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을구란에 순위번호 1 뭐 들어갔죠? 처음에 전세권 설정. 좀 줄여 쓴다 했죠, 여러분? 누구 이름요? 을 이렇게 들어갔죠. 네? 그러면 이 전세권이 저당 설정됐죠. 저당 설정되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2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부기 등기라는 것을 여러분 공부할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이라든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이렇게 담보가 되는 것은요, 부기 등기. 이걸 1, 2, 3 들어가는 것을 주 등기. 그다음에 1번 밑에 뭐 부1 또는 뭐 1-1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기재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무슨 등기라고요? 부기 등기랍니다. 그래서 부기 등기에서 전세권이 저당권에 객체가 됐다. 식으로 해서 저당권자 이름 A 이렇게 들어갑니다. 약식으로 하면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등기법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등기, 이것이 뭐요? 부기등기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됐죠? 그래서 물권법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요, 네, 이러한 이제 8개입니다. 전체 점유권, 네, 본권 나누어지죠. 소유권, 제한물권, 용익, 담보, 지상, 지역, 전세,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서 모두 8개인데. 여러분 물권법 처음 시작하면 이 교재도 지금 보입니다만은 어딘가 있어요. 그 페이지 지금 보면요, 물권 법정주의란 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76페이지 위에 네모 하나 안에 물권 법정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권 법정주의,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물권 법정주의란 말에서 법정이란 말 뭡니까? 법률의 규정. 물권의, 자 이제 나중에 공부하자고요. 물권의 종류 있죠. 종류 또는 이 내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한다. 이건 물권 법정주의. 직역하면. 그런데 좀 185조에서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좀 더 의역을 하면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거 외에는 창설이 뭡니까?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게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몇 조에 규정되어 있냐면 185조. 185조는 물권법 첫 번째 조문. 네. 물권법이 몇 조에서 몇 조까지 이런 거 암기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강의에 하는 입장에서는
185에서 372조까지거든요, 여러분. 물권법이. 자, 그런데 첫 번째 조문이 뭐다? 물권 법정주의. 근데 185조. 이 어떤 규정이냐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외에는 임의로, 여러분 불러주세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칠판 한번 봐주세요. 민법이 법률 했을 때 여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은 몇 개? 8개. 8개 맞죠? 제가 일일이 옆에 안 찍어도 되죠? 숫자 안 세도 8개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관습법이 정하는 물권이 또 있어요, 여러분. 관습법. 자, 앞으로 공부하십니다. 지금 기초서에는 없지만 앞으로 공부하실 겁니다. 지금 이거 제가 안 지우고 자꾸 아끼고 있죠? 안 지울 거거든요. 오늘 1교시 내내 이거 활용될 거니까. 자, 관습법이 정하는 물권. 자,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시험 잘 나옵니다. 이것도 의외로. 갑이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모실 만한 손바닥만한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렇다고 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원묘지에 모실 자력도 없고 그런 능력도 안 돼. 갑. 그래서 아버지 시신을 이제 업고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을의 임야에, 이 을의 임야입니다. 산 임야에 허락받고 안 받고 당연히 안 받았겠지. 누가 허락해 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을의 임야에다가 아버지의 시신을 안장을 하고요. 이렇게 안장을 하고 봉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십니다만 판례는요 평장을 하면 안 돼요. 암장해도 안 되고요. 가묘 아시죠? 가묘 써도 안 되고. 이렇게 봉분 세워야 돼. 시신이 안장하고 봉분. 그리고 몇 년 지났어요? 오늘 20년 자주 나오네요. 20년. 자, 20년간 어떻게 지낼까? 평온공연하게 지낼까? 응? 때 되면 벌초도 하러 가고 갑이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자, 그럼 20년이 지나면 이렇게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요, 이 토지, 이 분묘가 있는 밑바닥 토지와 그 주위 일대, 즉 제사를 모시고 그다음에 이 분묘를 지키고자 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갑은 남의 땅에 당연히 뭘 취득합니다. 특수한 지상권, 특수한 땅 위의 권리, 뭡니까? 특수지상권이랍니다. 특수지상권의 일종의 권리를 취득하니 그것을 뭐라 그런다? 5글자로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분묘기지권. 예, 랍니다. 어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을 것 같죠?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거. 시험 잘 나와요. 그래서 방금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분묘기지권이란다. 근데 이 분묘기지권은 자, 여러분, 자, 이해하자고요. 185에서 372조 조문 사치 다 뒤져 읽어봐도 있을까, 없을까요? 안 나옵니다. 물권뿐 아니라 민법 전체 1118개 조문을 다 뒤져봐도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뭐다? 관습법. 관습법이 도대체 뭔데? 그건 예로부터 내려온 하나의 관행이 있죠. 여러분 듣고 계시죠? 예로부터 어떤 관행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이 말을 이제 길게 하면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시험범위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한마디로 딱 줄여서 표현하면 예로부터 내려온 관행이 대법원 판결로서 유효성이 인정된다. 이건 법에 없어도 법이다. 이건 민법에 규정 안 돼 있어도 이건 물권이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관습법이랍니다. 조문이 없는 이제 불문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그 외에도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건 공시방법이지 물권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의 하나의 용익불권, 이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해를 해봤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77페이지에 가시면요, 거기 뭐 물권의 객체, 물건인데 부동산, 동산 차이점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 알게 되고요, 알게 되고 지금 제가 가볍게 한두 개만 그냥 표현할 테니까 여러분 전혀 부담 없이 들으십니다. 자, 앞으로 알게 되니까. 뭐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이고 동산은 인도고 이제 곧 나올 거고요. 공신력도 곧 언급할 겁니다. 1, 2번 그대로 보류해 두시고 박스 안에 3번 용익물권. 자, 부동산에는 이 용익물권은 몽땅 부동산 물권이다 이 소리죠. 동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용익물권. 담보물권은 여러분, 담보물권은 유치권은 동산에도 동산, 질권은 동산, 저당권은 부동산,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앞으로 알게 되시고, 네, 담보물권은 유치권, 저당권이 인정되고, 그다음에 동산은요,
동사는 유치권, 질권의 인정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조금 근데 이 도표로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 잠깐 보시고요.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이 객체가 되고, 질권은 동산과 권리, 저당권은 부동산과 권리. 그러면 동산 저당권이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 질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저당권, 동산 저당권 없죠? 부동산 질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본에 있어도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 그것도 뭐 전혀 부담 가지지 마세요. 무주물 선점 이런 것도요, 사실 여러분 중개사 시험 범위는 아니거든요. 예, 소유권에 가면 나오는데 무주물 선점이 뭡니까? 그냥 지금 시범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시험 범위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하는 시범입니다. 무주물 선점. 뭐 한자 뜻풀이 하면 뭐 자주 쓸 건 아니지만 안 풀리는 게 거의 없죠. 예? 뭐 주인 없는 물건을 먼저 앞선자 먼저 점한 자 소유자 된다. 이 소리죠. 아, 먼저 점한 신만이가 산에 가서 신봤다 외치는 그 소리가 뭔지 아세요? 민법으로 비유하면 선점했다 이 소리입니다. 선점했다. 이제 내 거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주물 선점은 동산에만 인정합니다. 응? 낚시하러 가서 탁 잡았잖아요, 그죠? 챔질 딱 약고 잡죠. 이건 뭡니까? 선점 무주물 선점. 자, 부동산에 무주물 선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부동산은 무주의 토지는요, 무주의 건물은 무주물이 없어요. 건물은 누군가가 지은 사람, 건물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은 무주물 개념이 없는데 토지는 무주물 개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주의 토지 언제나 국가 소유입니다. 국유입니다. 그 무주의 토지 하면요, 여러분 듣고 우선은 그냥 참고로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치하에서 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자기 땅인 것처럼 해갖고 수탈을 해가지고요. 자기들 명의로 돼 있다가 해방돼서 쫓겨가죠. 자기 나라로 쫓겨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치돼 있는 땅들, 이게 무주의 토지였어요. 거의 대부분 국유화 조치가 되죠. 서울 시내만 해도요, 여의도 면적의 뭐 8배 정도 되는 무주 토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면적을 합쳐보면 여의도 땅의 한 8배 면적이 되는, 여의도 땅이 80만 평인데 땅 크기 비유할 때 잘 비유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어도 무주의 토지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 국유화 조치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우선 봐주십시오. 그 밑에 부합물 이런 건 뭐 문제되는 거 아니고요. 주물, 종물, 원물, 과시란 말 나오죠. 이것도요, 민법 총칙의 권리 객체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념만 살짝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필요한 것은 또 나올 거니까. 주물, 종물, 예를 들면 배와 노, 거기 보면 아마 배와 노, 주물과 종물. 근데 우리는 부동산이 중요하니까, 그죠? 주택이 이렇게 있으면 별채로 떨어져 있는 창고, 주택 옆에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서는 이제 주택과 별채로 떨어져 있는 창고 하면 그런 사례가 거의 좀 드물겠지만, 시골로 가보면 전원주택 같은데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농사 도구 이런 거 넣어놓는 옛날 말로 광이라 그러죠, 광. 그죠? 네, 지금은 이제 창고, 이제 주택과 창고, 주물과 종물. 그리고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감정평가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민법 총칙의 법률행 이전의 권리 주체 객체가 다 시험 범위거든. 그러니까 뭐가 시험 잘 나오냐면 한때 자주 매년 나오다가 요즘 안 나옵니다. 주유소와 주유기.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 주물과 종물 관계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물과 과실인데요. 원물과 과실 이런 것도 역시 우리의 범위가 아닙니다. 원물과 과실하면요. 자, 과실은 원물과 과실했을 때 원물과 과실은 여러분 열매죠, 그죠? 열매. 근데 이 과실에는 그런 개념은 이제 이해는 해두셔야 돼요. 법정 과실과 뭐가 있다? 천년 과실이 있다. 이해는 해두시죠. 자, 법정 과실은요,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등을 법정 과실합니다. 자, 물건의 사용 대가. 자, 부담 없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집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뭐 받아요? 여러분 건물 빌려줬습니다. 임대료 받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사회에서는 임대료를 하는데 민법에서는 임대료를 안 그러고 뭐라 그런다 했죠. 아, 부담 없이 들으라 해놓고 또 이렇게 물어보네. 그래서 바로 대답 안 하셨대요. 차임. 기억나시죠? 차임. 밖에서는 임대료, 강의실 안에서는 차임. 그러자고요. 시험 나오는 것은 차임. 그런 것들이 법정과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상권이죠,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 있죠. 이거 아까 남의 땅 이렇게 통행하면서 이거 공짜로 다닐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바골이 이제 협의하기. 아유, 우리 이웃 간에 무슨 통행세를 받습니까? 그냥 다니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무상의 지역권. 무상. 예? 그런데 대개는 통행세를 받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유상입니다. 그럼 뭐 내야 돼요? 지료라고 합니다. 통행세를 하지 않고 지료. 그다음 지상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지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정과실을 합니다, 여러분. 천연과실은 뭘까요? 젖소에서 나온 우유, 사과나무에 맺힌 열매, 예? 열매 이런 것들. 여러분 시험범위 느낌 오죠? 아닙니다. 아닌데 그냥 느낌 개념만 이렇게 살짝 이해해 두자. 꼭 과실은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시죠. 물권적 청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물권은요 아주 강합니다. 특히 소유권 이런 것은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누군가가 외부에서 지금 탁 들어와 갖고요. 건물 외부에서 누가 싹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쉬는 시간에 책상 위에 올려놓은 스마트폰을 탁 훔쳐갔어요. 근데 CCTV에 딱 찍혔어. 누군지 알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응?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이 소유권 이거 강력한 것이다. 한낱 그냥 메아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침탈을 당했을 때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강력하다는 이 어떤 물권이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뭐냐면 물권적 청권이란다. 물권적 청권이란다. 물권적 청권. 자, 물권적 청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한 문제 출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권적 청권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땡땡땡 반환청권, 여러분, 반환청권. 또 이렇게 000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또 000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요거 땡땡땡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소유물을 침해당했을 때는요, 소유물 반환 청구이 되고요. 듣고 계시죠? 예.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상권자가 남의 땅 빌어서 이렇게 지상권 갖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그걸 침해당했을 때는 역시 지상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한번 보세요. 반환 청구권은 완전한 침탈일 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반환 청구는. 자, 토지로 주로 아니 그러면 방금 갑의 노트북을 을이 훔쳐갔다. 을이 침탈했다. 침탈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갑의 노트북을 을이 훔쳐갔다. 자, 그러면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소유물. 자, 그럼 대답. 소유물. 그다음 뭐요? 반환 청구. 반환 청구. 반환 청구. 반환 청구. 그죠?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동산도 예를 가끔 들지만 주로 부동산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갑을이 이렇게 토지를 양쪽으로 소유하고 있었어요. 점유 및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울타리인데 을이 자, 병한테 이 땅을 팔았습니다.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병이 이 땅을 딱 사가지고 보니까 왠지 토지 대장상의 면적하고 실제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측량을 의뢰를 해봤어요. 측량. 그랬더니 말뚝이 어디 박혀요? 빨간 말뚝 있잖아. 왜? 측량하면 그 응? 빨간 기둥 같은 거 이쪽으로 딱딱 박잖아, 그죠? 그것이 어디 박혀요? 여기 딱 박혀. 바로 여기가 경계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계.
앞으로 여러분 민법에서 중요하고요. 또 공시법에 가시면은 공간 측량법 공부하시잖아, 그죠? 거기 가도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토지의 경계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담장이나 울타리가 경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간 측량법상 종전에는 지적법이라는데 지적법상 도상 경계가 경계이다. 이 도상할 때 이 도가 뭘까요, 여러분? 지적도 뭐 임야에서는 임야도 그러겠지만 그 도상 경계가 경계인 것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에 딱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계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요 부분 토지, 지금 울타리는 여기 있는데 경계는 여기에요. 이 지금 그림으로 제가 작게 그려서 그렇지 이 면적이 한 4, 50평 된다 치자고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 지나면 휴식하겠습니다. 자, 4, 50평 정도 된다. 자, 지금 이거 누가 침탈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침탈하고 있어요? 당연히 갑이 침탈하고 있지, 그죠? 갑의 땅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만큼을 지금 갑이 침탈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뭐 저건 고의적으로 남의 땅 빼앗은 것도 아닌데 그걸 침탈이라고 말하면 되냐? 그럼 저한테 묻고 싶으시죠? 당연히 침탈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침탈이에요. 자신에게 귀책 사유 있었다 없었다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을에서 병으로 아직 팔리기 전이라면 자 을이 갑에 대해서 무엇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아직 병에게 팔리기 전 무엇을? 소유물 반환점. 여러분 칠판 또 계속 좀 봐주십니다. 그렇다면 을의 원래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필지라는 거죠. 한 필지. 네? 여러분 한 필지 자꾸 그러는데 이 필지의 개념은 지적도를 보면요. 지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지적도에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경계로 둘러싸인 한 덩어리 토지를 뭐라 한다고요? 한 필지라고. 안에는요, 뭐 13, 14, 14-1, 15, 뭐 이렇게 지번, 이걸 지번이라 그러고, 그 다음 그 지번 뒤에 뭐가 붙냐? 대, 답, 전, 예를 들면 뭐, 목, 이거 뭘까요, 여러분? 대,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지목. 답, 아시죠? 논, 물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전, 물을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전, 목장용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시법 공부하시면 공부하시겠지만 우선 민법의 기초적인 개념으로 한번 이해하자고요. 여기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이 한 덩어리 토지 이걸 뭐라 그래요? 한 필지. 몇 평이에요, 한 필지는? 그거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죠? 1000평이 한 필지일 수도 있고 단 한 평이 한 필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지적법 공부하면 한 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로 등록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말하자면 0.1제곱미터 미만짜리 한 필지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 잠깐 벗어난다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기초 강의니까 이제 이런 기초적인 것을 다 가급적이면 기회 다음에 얘기해야 되죠. 여기서 여러분 잠시 자 여기까지만 보고 싶게요. 여기서 이까지가 한 필지다. 자꾸 필지 소리 나오니까 여러분 필지가 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이쪽 갔다 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 필지 중에 침탈된 부분이 어떤 부분? 응? 침탈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자, 여기에 대해서 을이 갑에 대해서 뭐 행사할 수 있어요? 소유물 반환 청권. 한 필지 전체를 침탈해야 이거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냐? 아니다. 한 필지 전부 또는 일부의 침탈도 침탈이고요. 이때 을이 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자, 소유물. 자, 한 번만 쓰고 소유물 뭐라고요? 불러주세요. 반환 청권. 그런데 얘가 행사하려다가 안 하고 병한테 팔았어요. 그냥 에이 나 이거 복잡해. 나 신경 쓰기 싫어. 그러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병이 들어와서 측량해 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죠? 을이 아니고 지금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왔어? 등기가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병이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거 시험 아주 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이 자 쉬는 시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물건이 이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따라서 이전된다. 그리고 자 보세요. 물건이 이전되면 물권적 청구도 따라서 이전되니까 누가 행사할 수 있고? 병이. 그리고 그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가 되고요? 현재 그 침탈이 자기 지배하에 있는 자. 말 참 어렵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현재 그 침탈이 자기 지배하에 있는 자 누굽니까? 갑이 그 상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렇죠.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칠판은 그냥
이대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